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양 철학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합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야 할까?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남들이 정한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개척해야 할까? 운명에 맡겨야 할까? 아니면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양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균형 잡힌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우리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도덕을 따라야 한다 고 했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관을 부수고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운명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지금부터 서양 철학의 거장 6명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봅시다. 한장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진리를 찾는 질문의 힘. 진짜 지혜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진리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 3파법을 사용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귀찮게 여겼지만 그의 질문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1점 소크라테스의 핵심, 철학 무지의 지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질문을 통해 찾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3파법,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했다. 즉,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도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현대적 적용. 맹목적으로 남의 말을 따르지 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찾아라. 2점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질문하는 자의 최후.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는 것이 정말 맞는가? 라고 물었다. 당시 아테네 사회의 기득권층은 그의 질문이 불편했다. 결국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부정했다. 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악법도 법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 소크라테스는 독배독약이 든 잔을 마시고 사형당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악법도 법이다 라며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진리를 위해 죽을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현대적 적용.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때로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다. 3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사고하고 있는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터넷, 뉴스, SNS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들이 말하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라고 질문할 것이다. 진정한 철학적 태도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현대적 적용. 비판적 사고를 가져라. 가짜 뉴스,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사고하라. 4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크라테스의 메시지. 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질문하고 진리를 찾아라.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된다. 의심하고 사고하고 성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스스로 사고하고 있습니까? 2장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 곧 행복이다.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 최고의 삶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행복이란 감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 중 대부분은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는 중용, 즉 균형 잡힌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주장했다. 1점.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철학 중용. 중용이란 무엇인가? 중용은 모든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용기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무모함이 되고 너무 적으면 비겁함이 된다. 덕목대모도 균형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목도 극단이 아니라 중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너무 많으면 오만함, 부족하면 소심함이 된다. 관대함이 너무 많으면 방탕, 부족하면 인색함이 된다. 유머가 너무 많으면 경박함, 부족하면 무뚝뚝함이 된다. 즉, 최선의 선택은 항상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다. 2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 유대모니아.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성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행복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얻어진다. 행복이란 좋은 삶을 사는 것, 즉 덕을 실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현대적 적용.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 극단적인 사고를 버리고 중간 지점을 찾아라.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3점.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인간의 본성.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가족, 친구, 공동체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즉,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얻어진다. 현대적 적용.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너무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라. 4점. 중용의 철학을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는 법.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1. 감정 조절.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너무 화를 많이 내면 사람을 잃고 너무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표 설정.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지 마라. 너무 낮은 목표는 성취감을 주지 못하고 너무 높은 목표는 포기하게 만든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간관계. 너무 의존하지도 너무 독립적이지도 마라. 인간관계에서 너무 의존하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독립적이면 고립될 수 있다. 적절한 거리와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것이든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다. 5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라. 감정, 목표, 인간관계에서 중간점을 찾으라. 행복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치우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세장.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는 존재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나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일까요? 우리는 뉴스, SNS, 광고,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직접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데카르트는 진짜 지식은 의심에서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1점. 데카르트의 핵심 철학. 모든 것을 의심하라.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꿈과 현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면?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2점. 데카르트가 본 인간의 본성, 이성적 사고의 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아야 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보았다. 감정이나 본능이 아니라 논리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란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사고해야 한다. 즉, 진짜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3점.
데카르트 철학의 현대적 적용 가짜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중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요? 데카르트 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정보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봤는가? 그 뉴스가 사실인지 검증해 봤는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검토하라. SNS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정보는 필터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조사하고 생각해야 한다. 현대적 적용.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본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해보라. 남들이 정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이성을 활용하라. 4점. 데카르트 철학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우리도 데카르트처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1. 모든 정보를 의심하고 분석하라. 뉴스를 보면 이 정보가 정확한가? 라고 질문해보라. 광고를 보면 이 제품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보라. 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라.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라. 3. 이성적 사고와 감정을 균형 있게 사용하라. 데카르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논리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는 이성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데카르트의 메시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라. 이성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라.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짜 진실을 찾아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장 칸트. 너 자신을 위한 도덕 법칙을 세워라. 도덕적 삶의 기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라는 질문을 평생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도덕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까? 칸트는 도덕은 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자기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세울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도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점. 칸트의 핵심. 철학 정언명법. 정언명법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진정한 도덕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옳은 도덕적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언명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정언명법의 핵심 원칙. 1. 내가 하려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하라. 예를 들어,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2.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사람을 단순한 도구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도덕이란 내가 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점. 칸트가 본 인간의 본성. 우리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만들 능력이 있다.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즉,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도덕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가 정한 도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자유가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3점. 칸트 철학의 현대적 적용. 윤리적 선택과 개인의 책임. 우리는 과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윤리적 소비.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가? 예를 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은 윤리적인가? 노동 착취를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택인가? 칸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 가족, 동료들을 단순한 관계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적 적용. 내가 내리는 선택이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4점 칸트 철학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의도 칸트처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을까? 1.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보편성을 고려하라.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대하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가? 3.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5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칸트의 메시지. 도덕적 선택을 할 때 보편성을 고려하라.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맹목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세우고 책임을 져라. 여러분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서 왔나요? 5장 니체. 신은 죽었다. 도덕과 가치의 재해석.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옳은 삶,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까? 니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도덕과 가치관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부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점 니체의 핵심 철학. 신은 죽었다. 기존 가치의 붕괴.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신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와 전통이 인간의 삶을 인도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 가치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니체는 새로운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즉, 우리는 기존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2점 니체가 본 인간의 본성 초인의 탄생. 초인이란 무엇인가? 니체는 인간이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인이란 기존의 도덕과 관습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전통적인 도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정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초인이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3점 니체 철학의 현대적 적용. 자기 발견과 독립적인 사고.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우리가 따르는 가치관이 정말 내 것인가? 우리는 사회적 성공, 도덕적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것은 부모, 학교, 종교, 사회가 만들어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그 기준이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것인가? 남들이 정한 기준을 버리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라. 우리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인가?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인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좋은 삶인가? 니체는 이 모든 기준을 의심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적 적용.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찾아라.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철학을 만들어라. 4점 니체 철학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우리도 니체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 기존의 도덕과 가치관을 의심하라.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 기준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가? 2.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3.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 즉, 우리는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5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니체의 메시지.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라.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라.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초인이 되어 스스로의 철학을 만들어라.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가치 중 의심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6장 사르트르. 인간은 자유롭지만
책임이 따른다. 실존주의 철학,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정해진 운명인가? 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즉,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 1점 사르트르의 핵심 철학,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존 철학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 운명, 성격, 역할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이후에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은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인간은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2점 사르트르가 본 인간의 본성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살고 있다.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의 운명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지는 나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자유에는 불안이 따른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책임도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앞에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남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3점 사르트르 철학의 현대적 적용 자유와 책임의 균형.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종종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당신이 한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실패했을 때, 환경이 나빠서, 남들이 나를 방해해서라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적 적용.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라. 자유로운 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라. 내가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4점 사르트르 철학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우리도 사르트르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1. 내 선택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우리는 늘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즉,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5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르트르의 메시지. 인간은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결국 나 자신을 정의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서양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명의 철학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 소크라테스,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라. 아리스토텔레스,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데카르트,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칸트,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도덕적 삶을 살아라. 이체,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 사르트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철학자들의 메시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자유롭게 살되 그것이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라.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어떤 철학자의 메시지가 가장 와닿았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삶의 가치관 중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고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